풀독이 올라 고생했던 밑줄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중심적 사고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을 다룬 글의 종류 수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시는 서정갈래, 수필은 교술갈래. 가르치고 서술해줍니다. 말해줍니다. 글쓴이는 작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성찰하면서 작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중심적 사고지. 인간중심에서 중요하지 않으면 작품. 자신의 인식을 성찰하며 인간중심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그러네요.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는 저는 조금 공감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글쓴이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독자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해 성찰하며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런 수필 왜 배워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성찰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세울 수 있다. 뭐 요 정도인 거지 뭐. 됐고요. 작가 소개 문구 형님 딱히 보지 않으셔도 되겠고 글의 종류는 수필, 사색적이고 교훈적입니다.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인간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자연은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것이 본성입니다. 풀독이 올라 고통스러웠지만 요거 병원에 가지 않는 거 나는 요 부분 잘 이해 못하겠다 이거지. 아프면 병원 가야지.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의 풀독이 가라앉았습니다. 특징, 수필이니까 경험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인식의 변화를 합니까?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모든 생명체는 동등합니다. 얘네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자연의 본성과 관련된 말을 인용하여 남의 말 끌어오는 거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밑에 나와 있는 감상 열기는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수필 치고도 짧아. 수필이라고 해도 옆에 나와 있는 거 잠깐 얘는 오케이 됐고 요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되게 자연스럽다 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자연스럽다 라는 말을 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연스럽다 라는 말을 쓰냐?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무관하고 인위적이며 조작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보통 쓰는 자연스럽다의 뜻이지. 근데 여기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 동등하다.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때 사람만 살리고 물고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죽으려면 사람 물고기 다 같이 죽는 거야. 자연 파도 입장, 폭풍우 입장에서는 별로 구분할 게 없어. 다 똑같은 거지. 자연이 보기에는.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필기할 거 거의 없다 라는 말.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라는 말이 있다. 인용. 어질다. 천지불인.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어느 한가운데서 편들거나 어느 것을 떼치거나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동등하게 대하고 자연 그대로 맡긴다라는 것이다. 인위적이다. 그러면 자연 그대로의 반대말이 인위적이다네.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연은 인간을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연은 인간을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 자연 입장에서는 너나 저기 다람쥐나 똑같아. 이를테면 예시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크기가 어떻게 점점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걸로 이동하고 있죠? 점강법.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넘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넘어가면 점층법. 점층법은 자주 나와도 점강법은 자주 안 나오죠. 말리지 않고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막사리에 늙은 아버지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 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모르쇠를 댄다라는 것이다. 아는 척하지 않는다. 모르는 척합니다. 어떻게? 관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말 좀 부정적인데 왜? 너무 매정하고 정남이가 떨어져.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따로 체크할게요. 자연스럽다라는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매몰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이기주의적 생각이다. 이렇게 둘이 똑같아요. 연결.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다. 자연에는 인간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겁니다. 자연에서는 인간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겁니다. 아무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야생초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 그 커뮤니티에서는 사람들이 야생초다라고 하면은 되게 기분 나빠한대. 쟤네들 이름이 다 있는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에게 있어서의 잡풀은 어떤 거예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은 다 잡풀이야. 자기에게 필요할 때에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끊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잡풀이 되는 겁니다. 이득이 되지 않으면 잡풀이다. 어머 세상에 어때요? 엄청 인간 중심적 사고지. 그리고 글쓴이는 이러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거죠. 조금만 참아 혜인이. 잡풀로 그치는 거 아닙니다. 사자성어 요거 중요해요. 견강부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합니다. 지 좋은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잡풀로 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잡풀, 나한테 이득이 안 되네. 끝이 아니라 나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뽑아버려. 논밭에서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할 때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서 누가? 잡풀은 농부의 원수지.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해서 덧없이 죽어갑니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 주인의 발걸음 소리 밑줄. 주인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잡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데도 성에 찰 리가 없다. 잡풀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주인의 발걸음 소리가 너무 무섭겠지. 나 뽑으러 오는 소리니까. 나는 장마 전에 나에다가 동그라미 누구예요? 글쓴이죠. 글쓴이. 글쓴이 자신.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수필이니까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 서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 뽑고 베고 했었다. 경험.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울 안에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없어질 터이기 때문이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습니다. 따지면 잡풀의 역습이지. 뽑히고 베일 때 성이 난 풀잎에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벌겋게 부르트면서 옷이나 옴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 못하게 된 거였었습니다. 풀독이 올라섰던 경험. 잡풀의 역습. 누가 나 뽑으래? 이런 거겠지. 죽어도 곱게 안 죽어.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주사 한 병이면 직방으로 나을 텐데 미련 떤다고 흉을 보기도 했었다. 저라도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 왜? 내가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한갓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물음표 동그라미. 우리 서리법 요렇게 체크하기로 했겠죠? 그런데 식물도 아픔을 느끼고 의식이 있으면 너무 미안해서 나물도 못 먹을 것 같은데?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물음표 서리법.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본래 인간의 뜻과 무관하다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색깔 있는 펜으로 밑줄.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본래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다. 풀독은 근 달포나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옆에 빨간색으로 체크할 거 있겠네요. 글쓴이가 풀독이 올랐는데도 병원 가지 않은 이유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대로 치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뭐든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저처럼 딴지 걸어도 되고 나는 더 자연스럽게 살아야 되겠어 생각해도 되고. 글쓴이의 인식의 변화, 의외로 인식이 변화했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중요합니다. 잡풀은 베어내야 돼. 이기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풀독이 오른 다음에 그래 너넨 그럴 수도 있지. 이타적이고 생명존중 사상으로 변했습니다. 인식이 변화했다. 글쓴이의 제목 성난 풀잎. 풀도 승질 낼 수 있어. 인간중심적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삶을 인간중심적 사고를 경고하고 질책합니다. 문구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인간중심적 사고에 대해 비판하고 반성하기 위해 쓴 글입니다. 오케이. 밑에 나와 있는 네 문제 역시 2분만 드릴게요. 시작! 1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용 있죠? 예시 있었어요. 서리적 표현. 우리 계속 표시하잖아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 이 표시 계속하고 있었죠? 글쓴이의 내적 갈등. 속으로 고민해. 이럴까 저럴까 아니야. 내적 갈등 딱히 이런 건 없었죠. 실제 경험, 풀독 오른 경험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 이타적이고 생명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일상적인 소재, 풀독에 대해서 글쓴이의 깊은 통찰, 생태학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5번 괜찮죠. 2번의 답은 3번. 옆에 2번 문제. 이 작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연은 인간 삶에 관심이 없어. 그렇죠. 농부는 논밭에 있는 모든 것 아니여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걸 잡풀로 여기지. 답은 2번. 풀독이 오르기 전에 나는 이기적인 사고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죠. 풀독이 오르기 전에 뭐라고? 깨닫기 이전. 3번. 4번. 나는 잡풀의 입장에서 베일 때 성이 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연스럽다라는 건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포함되지 않은 것,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것. 그렇죠. 답은 2번. 이 작품을 쓴 의도를 적절한 것은 세상에 작품을 쓴 의도, 말이 길죠. 두 글자로 줄이면 주제.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1번.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기 위해서. 4번 문제. 기억 어디 있어요? 기억. 이게 나는 맨날 못 찾겠냐? 병원을 가지 않았다. 병원 가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본성을 이해해서. 오케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했으면 얼른 병원 가서 치료했겠지. 자연 만물은 동등하니까. 풀도 감정을 지닌 능동적인 주체니까. 뭐 걔가 그러면 나도 당할 수밖에 없지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했으니까. 답은 2번.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연스럽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 다음에 이 작품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까? 딴 데 보지 말고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 작품에서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다.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을 개입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가 동등하다. 이러한 뜻으로 쓰여져 있다고. 2번. 이 작품의 제목 성난 풀잎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난 풀잎은 성났습니다. 나를 혼내주었습니다. 인간중심적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걸 경계하고 질책하는 존재다. 이 정도면 좀 외워줘야지. 이렇게. 2번. 이 글에 어머 인식적 윤리적 기능.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간단하게 후려쳐 볼까요? 인식적인 기능. 그것을 통해서 모르던 걸 알게 됐어. 이러면 인식적 기능이고요. 윤리적 기능. 참된 삶이라는 건 어떤 건지 깨달았어. 그러면 윤리적 기능이 있는 거지. 잡풀을 바라보는 농부와 나의 관점. 잡풀.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게 아닌 건 죄다 잡풀이다. 다 뽑아버려야 한다. 농부는 이기적이고 인간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한낱 잡풀에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걔네도 느낌이 있어. 걔네들 존중해야 돼. 이타주의, 생명주의 사상. 밑에 타인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의 주제를 정리해보자. 그냥 주제라고 붙어있으면 외워주는 거죠. 타인의 존재를 동등하게 인식하면서 자기중심적 사고를 비판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타인에는 세상, 자연 속 모든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옆에 평소 타인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이 작품을 읽은 후에 느낌을 말해봅시다. 그냥 이해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볼게요. 자유시 서정시예요. 성찰합니다. 세상에 뭔가를 성찰했을까요?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 존중의 태도. 생명 존중하는 두 아이를 본 경험을 통해 생명 존중의 태도란 뭔가,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배웠대요. 생명을 존중하는 두 아이를 본 경험을 병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이 있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뭐뭐 했습니다. 높임의 어미를 사용해서 청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두 아이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지만 정말 배울 게 있구나 이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환한 등불 본 적 있나요? 이건 정말 물어보는 물음표예요.
개미 두어 마리가 죽은 나방을 움켜쥐고 영차 손잔등만한 언덕을 오를 때 사람한테는 작은 언덕이지만 개미한테는 큰 언덕이겠지. 공놀이 하던 한 아이가 잠시 길을 비켜줍니다. 누구를 위해서? 개미를 위해서. 순간 개미의 길이 환해집니다. 그늘져 있다가 환해지는 거죠. 이 환해진 게 등불이라는 거지. 비켜줘서 개미가 지나갈 수 있게.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이렇게 빛나는 등불 본 적 있나요? 어머, 1년에 1행, 2년에 1행 비슷하게 생겼죠? 됐고. 반복. 여기에서는 됐고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얘가 개미를 향해서의 길을 비켜준 건 환한 등불이고요. 뒤에 이거는 빛나는 등불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해주는 대꾸 반복이다. 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운율도 형성하는 거예요. 7살짜리 계집아이가 허리 꺾인 꽃을 보고 냉큼 돌아서 집에 달려가더니 밴드 하나를 치켜들고 와서 꽃의 허리를 감습니다. 꽃을 치료해주고 있는 거야. 너무 귀여워. 순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나는 오늘 두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걸. 1년에 나와 있는 이 아이는, 공놀이 하던 아이는 개미의 등불이었고, 7살짜리 계집 아이는 허리가 꺾인 꽃의 등불이었었던 거지.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 존중의 태도. 귀여워. 옆에 나와 있는 꼽사리 문제 3개 푸는 거 1분만 드릴게요. 시작! 옆에 1번. 이 작품의 제목 성난 풀잎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풀잎이 화가 났죠. 왜? 풀잎은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느냐 한 거야.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2번. 풀잎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A는 농부고요. B는 나에 대한 이야기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답은 4번. 자연의 본성을 이해하고 인간 중심적. 어이쿠야, 둘이 바뀌어 있구만. 이렇게.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문제 3번. 이 작품을 읽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이문구의 성난 풀잎과 이번 시간에 배운 오봉욱의 등불에서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랑합시다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혼자만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한번 살아보아요. 답은 2번이 제일 좋겠네요.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배려한다. 데스크. 오케이. 10분만 쉬었다 할게요.